수학, 신사고, 교과서, 원의 방정식 중단한 마무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워서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고1 수준에서 이거를 뭐 완전히 이해해서 하겠다, 그건 좀 욕심이고요. 자,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그냥 적용하는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가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1-1번 보시면 점 두 개를 줬어요. 이게 지름이라고요. 양끝점. 그러면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거든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원의 방정식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다 알 수 있어요. 자, 1, 왜 안 써지죠? 네. 자, 1,4가 있고요. 자, 그림 디테일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5,2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지름이라거든요. 자, 그러면 중심을 알아내야 된다니까요. 자, 중심 여기는 얼마일까요? 1,4와 5,2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1이랑 5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네, 그 x의 중점이 나오고요. 또 4와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은요. 2분의 6이니까 3, 2분의 6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3,3. 이렇게 그냥 계산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심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1과 5의 한 가운데요. 1이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3이고요. 5가 왼쪽으로 두 칸 오면 또 3일 거 아니에요. 두 칸씩 이렇게 와서 만나는 게 중심이겠죠. 그리고 4와 2의 중간이 얼마예요? 3이죠. 그거예요. 네, 그걸 그냥 식으로 나타낸 게 4랑 2를 더해서 2로 나누세요거든요. 이걸 왜 이러지? 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건 이해가 안 갈 수는 없죠. 4와 2의 중간은 3이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학이라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중심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 구해 볼게요.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반지름은 어떻게 해요? 3에서부터 5까지 가면 2죠. 3에서부터 2까지는 1이거든요.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보시면 이 빗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1 더하기 2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자, 그래서 원은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5.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주세요. 자, 2번은요. 중심이 2,-1이래요.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상상력이 좋지 않아서 2,-1에서 y축에 접한대요. 여기 접하는 원이라고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중심은 이미 나와 있고 반지름은요. y축에 접하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한 칸, 두 칸이요. 자, 그래서 반지름은 2예요.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세 점을 지난다 할 때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아예 요령을 푸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세 점을 줬을 때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하면 이걸 떠올리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요. 그런데 얘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에 자, a가 뭐 어떤 수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다.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럼 풀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고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고 2를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죠.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네요. 자, 이건 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아이고, 이거 또 x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좀 없네요. 자, 그러면 2x 더하기 2y 하고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5 하면 빼기 3은 0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즉 숫자가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숫자들을 다 문자화 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에서 문자가 3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알아두세요. 얘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건 언제 써먹냐면요, 점 3개를 주었을 때, 점 3개를 줬다라는 건 미지수가 3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 집어넣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0,0을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c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6을 집어넣으면요, 6b, c는 0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또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자, 이거 예로 든 건 지우고,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빼기 6y는 0이 됩니다. c는 0이었으니까요. 이제 8,6을 넣어서 이제 a만 구하시면 됩니다. 8을 넣어 볼게요. 8, 8, 64, 6, 6, 36, 8a 빼기 36은 0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8a는 마이너스 64, 즉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그럼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8만 넣어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6y는 하고 나서 여기 필요한 게 2로 나누고 제곱 16. 자, 그러면 좌변에 16을 써줬으니까 우변에도 16 써주시고 2로 나누고 제곱 3, 3은 9, 9.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 이렇게 완성을 해 주셔도 둘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 3개를 줬을 때는 이 공식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쓸모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둔 거거든요. 자, 2번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랑 y는 mx-2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답니다.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 원이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y는 mx 빼기 2를 mx 빼기 y 빼기 2는 0으로 바꾸시고 중심을 0,0 하시면, 지금 이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반지름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보다 더 길거든요. 반지름이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요. 그리고 00 넣으면 분자가 2가 되거든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요. 얘가 반지름 1보다 작으면 서로 두 점에서 만나겠지요.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을 풀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m제곱은, 자, 위치를 다시 넘길게요. 미지수를 왼쪽으로 두는 게 맞죠? 이렇게 됩니다. 즉 얘는요, 자,
자, 정방향인가요? 역방향인가요? 지금 얘가 역방향이니까 m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m이 루트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자, 이게 답이 되고요. 이거는 계산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요,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자,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요. 얘가 반지름이거든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얘가 그냥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은 같고 여기 부등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만나지 않을 때는요, m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서 재활용하시면 네,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3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쉬운 문제죠. 원 위의 점을 4,2를 줬으면요, 그냥 4x 더하기 2y는 20 이렇게 쓰시면 직선의 방정식은 끝납니다. 그런데 약분을 해서 2x 더하기 y는 20 이렇게 쓰셔도 되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0으로 정리를 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3번은 그냥 기억해 두세요. 원 위의 점 a, b면 ax 더하기 by는 r제곱. 이거는 기억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자, 4번 이게 가장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자, 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림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주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2예요. 자, 이 원에 2,3인데 이 2,3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비교적 간단하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는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x는 2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기울기를 몰라요. 자, 그럼 기울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울기를 m이라고 잡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2,3을 지나는 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왔던 지식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기 우리 그냥 넘어갔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y 빼기 b는 이건 반지름인가요? 이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원의 방정식 말고 직선의 방정식 여긴 없네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y 빼기 b는 기울기 m x 빼기 a. 이게 가장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도 안 되는 친구들이, 아니죠, 기본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건 잘 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y 빼기 3은 m x 빼기 2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걸 정리하면 빼기 3을 뒤로 넘기면 y는 mx 빼기 2m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과 중점 0,0이 접하니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2와 같은 직선을 찾으시면 m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3은 0이요. 그리고 0,0과의 거리가 2인 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넣으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 되고 얘가 절대값이 붙고요. 얘가 반지름 2와 같으면 된답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은 2m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양쪽 절대값과 제곱근을 한 번에 없애려면 제곱하시면 됩니다. 4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9는 4m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m제곱이 없어진다고요? 네, 정리하면 12m은 5가 됩니다. m은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이 12분의 5가 나왔으니까요. 식을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그냥 가장 기본으로 갈게요. 자, 여기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자, y는 m이 12분의 5x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2분의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3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마저 해야죠. y는 12분의 5x, 3은 6분의 6, 3, 18이니까 플러스 6분의 18 빼기 5는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이 y는 12분의 5x 더하기 6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근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x는 2 하나 나오고요. y는 12분의 5x 더하기 6분의 13 요 두 개 써주시면 돼요. 답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잠시만요. 5x-12y는 마이너스 26 5x-12y는 마이너스 26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결국 같은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m으로 놓고 2,3을 지나니까 2,3을 가지고 식을 m을 포함한 식을 만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놓으시면 m이 나옵니다. 보통은 m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가 그대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냥 x는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만만치가 않죠. 네, 1, 2, 3, 4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자, 식이 복잡합니다. 자, 차근차근 아예 외우듯이 시험 전에 외우듯이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가보겠습니다. 2,1을 지나고요. 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힌트가 되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얘가 a, 예요. 그러면 a, b가 아니라 당연히 x, y가 같아요. 그러니까 a,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반지름마저도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이 a가 반지름이니까 a 말고 r, 반지름은 보통 r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a, b, r 문자를 3개를 하면 복잡해지고요. 이렇게 r만 가지고 통일을 하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실까요? 자, 2,1을 지난다 그랬잖아요. 지나면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풀면 그냥 r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2-r의 제곱이니까 4 빼기 4r 더하기 r제곱 1 빼기 2r 더하기 r제곱은 r제곱입니다. 날리시고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r은 1이거나 5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작은 원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x-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5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두 원의 중심 1,1과 5,5 사이의 거리요. 자, 이거는 쉽게 구하실 수 있겠죠. 1,1이 여기 있고 5,5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시려면 가로 4, 세로 4입니다. 1대 1대 루트 2니까 4루트 2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4, 4, 16 더하기 4, 4, 16은 31을 제곱근 이럴 필요 없습니다. 4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오히려 뒷부분이 더 깔끔하고 좋지 않나요? 자, 6번 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다. 자, 원을 이등분한다. 원의 방정식의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원을 이등분하려면 이 직선이 당연히 뭘 지나면 돼요? 중심만 지나면 그냥 어디에 긋든 이등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의 성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두 중심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예요. 그러면 두 중심을 먼저 구해야겠죠.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y제곱 플러스 2y. 자, 마이너스 4는 넘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요한 건 뭐죠? 2로 나누고 제곱 4가 필요하니까, 자, 왼쪽에 4를 우리가 더해줬으니까 우측에도 우변에도 4를 당연히 더해줘야겠죠. 자, 여기에 1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우변에도 똑같이 1을 해줘야 지금 등호가 성립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는 참고로 중학교 때 과정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꼴 만드는 방법이요. 자,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9. 그래서 중심이 2,-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라고 정리를 하시고 비워두고 y제곱 빼기 10y라고 비워두고 는 하신 다음에 플러스 16은 넘겨서 마이너스 16 만들고, 이제 이 빈자리에 필요한 건요. 얘는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누고 제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이 필요하고, 그럼 더하기 1도 마찬가지로 우변에 해주고, 얘는요 10을 2로 나누면 5죠. 5의 제곱은 25입니다. 25가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시나 25 더해주시고,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2,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5가 있습니다.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점 두 개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 볼까요? 자,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세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6,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 이게 더 낫겠네요. 마이너스 1,5를 넣었을 때 성립을 한다라는 건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가 되고요. y가 5니까 뒤에 3이 있어야 3을 더해줘야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문제는 그냥 외워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학교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그냥 찍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풀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세요. 외워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y는 3x가 만나는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풀이가 우리가 연습을 해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를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자,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비교적 정확하게 한번 흉내를 내보면 1,0이 있고요. 반지름은 2거든요. 네, 어이구,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원이 많이 네, 이게 원이라고 볼게요. 자, 여기가 y는 3x가 있어요. y는 3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합시다. 근데 A, B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죠. 물론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 선분 AB, 선분 AB의 선분이군요. 그럼 이게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니까 여기까지 있겠네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특징은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무조건 뭘 이용하는 거다? 중심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지금 AB가 Y는 3X가 만나는 선분이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3이거든요. 근데 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수직이니까 3의 수직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3의 역수 3분의 1하고 부호 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필요한 게 점 하나하고 반지름이 아니죠. 기울기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기울기 나왔어요. 그리고 점은요. 어이쿠, 여기 있네요. 중심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y 빼기 0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1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이고 빼기 0은 그냥 0이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쉽게 풀리죠. 그림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의 방정식은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 외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숫자를 바꿔서 살짝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난이도를 더 높여버리면 아무도 못 푸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까지 변형이 심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는 풀이를 반드시 외우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시면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자, 항상 원은 뭘 이용한다고요? 중심을 이용한다고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당연히 수직으로 닿는 이 직선이 이 길이가 길이가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요 반지름을 빼버리면 여기가 최소가 됩니다. 반대로 이 반지름만큼을 더해버리면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반지름을 하나 빼면 최소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r 플러스 m에서 반지름을 한 번 더 하면 최대값이 나온다고요.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닿는 이 점을 구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적분 이미 배우신 분은 왜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중심을 이용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부터 정리 먼저 하고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고 그러면 16이 되겠네요. 자, 중간 과정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의 제곱, 그러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심 마이너스 1,3 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구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 3은 9. 보통 3, 4 나오면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9 하면은 25가 되니까 분모가 5구나 라고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9 더하기 30이요. 하면 어떻게 되죠? 5분의 35가 되나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7이 나옵니다. 이 직선과 점 사이 거리가 7인데요. 반지름이 4거든요. 그러니까 이 7에서 4만큼을 빼버리면 최소값이 스몰 m입니다. 보통 3이 나오고요. 최대값은요. 이 7에서 4만큼 더 하시면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3,2고요. 직선 3x 빼기 y 더하기 3은 0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중심이 있고 직선과 접한다 그랬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겠습니다.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절대값 넣고 3, 3은 9 빼기 2 더하기 3이요. 그러면 루트 1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루트 10분의 10은 10이라는 건 이제 루트 10의 제곱으로 보세요. 그럼 루트 10 약분하면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요. 그럼 중심이 3,2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9번이라고요. 뭔가 불안한데요. 잠깐만요. 네, 이게 너무 쉬워서 이게 9번이라고 해서 제가 답지를 한번 봤는데 맞네요. 자, 이게 9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반지름, 중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은 풀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이에요. 자, 10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 2,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즉 2x 빼기 4y는 20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이건 쉽게 푸시면 되고요. 자, 이 해당 원과 접한다 그랬어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즉 루트 2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부터 구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14x니까 얼마 필요할까요? 2로 나누고 제곱 49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변에도 49 놓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자, 얼마 필요한가요? 2로 나누고 제곱 1의 제곱 1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더하기 1 해주시고 플러스 k 넘어가서 마이너스 k 되고요. 그래서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50 빼기 k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원이 있어요. 자, 원의 중심과 7,1과 루트 20이 아니군요. 네, 7,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요. 이 반지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2x, 이거 약분해야겠네요. x 빼기 2y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은 0하고 7,1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7 빼기 2 빼기 10이요. 그러면 루트 5분의 5가 되겠네요. 5 빼기 10이니까 즉 5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5가 됩니다. 즉 뭐라고요? 50 빼기 k라는 게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루트 5 반지름과 같아야 되니까 루트 5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고요. k는 45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신사고 문제의 특징이 오히려 제일 앞부분이 좀 더 까다롭고, 그리고 기본 문제, 발전 문제는 오히려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2,0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 이 아까 그거네요. 자, 기울기를 m으로 잡아서 일단 정리부터 다시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플러스 9가 필요하겠죠? 그럼 오른쪽에도 9가 있어야 될 거고, y제곱 플러스 4y, 얘는 플러스 4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얘를요. 그래서 넘길 필요도 없이. 그래서 네, 제가 자리가 없어서 지금 차 안에서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9가 되겠습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2,0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직선은 마이너스 2,0을 지날 거고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면 되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y는 mx 플러스 2m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다시 가볼게요. 자, y 빼기 0은 m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과 기울기 m으로 잡아서 하면, 그래서 y는 mx 플러스 2m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좋게 정리를 하면 mx 빼기 y 더하기 2m은 0이라고 잡으시고, 이 직선과 점 3,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가 3이 되게끔 m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2와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3m, 물론 절대값 씌워야죠. 네, 플러스 2 더하기 2m이 3이 돼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5m 더하기 2의 절대값은 3m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절대값도 날아가고 제곱근도 날아가거든요. 제곱해보면 25m제곱 더하기 20m 더하기 4는 9m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16m제곱 더하기 20m 빼기 5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좋지만 여기서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 그러니까 두 m이 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2차니까.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기울기의 합만 구하시면 돼요. 두 근의 합이죠. 자, 이 m에 관한 식 2차식의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요.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2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즉 답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답지를 보고 왔는데 제가 옮겼을 때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다시 쓰면 계산은 다 맞아요. 16m 제곱에 플러스 2가 아니라 20m 빼기 5는 0이니까 두 근의 합은요 16분의 20이죠. 즉 마이너스 16분의 20이요.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4, 4, 16, 4, 5, 20 마이너스 4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의도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발전 문제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엔 없죠? 자, 이 차 안에서 하니까 불편하네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y는 2x 빼기 1, y는 2x 플러스 9에 동시에 접하고,
이 문제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동시에 근데 이 두 직선을 잘 보셔야 돼. 이 두 직선은요, 평행한 직선입니다. 보시면 y는 2x 빼기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y는 2x 플러스 9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 뭐 10칸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자, 원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네, 중심을 찾고요. 요 두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중심은 아시겠습니까?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중심은 어떻게 되면 y는 2x 빼기 1이 있고요. y는 2x 플러스 9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의 한 가운데 직선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랑 9랑 10칸 차이 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위로 5칸, 플러스 9에서 아래로 5칸 하면 즉 y는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 부분을 찾으시면 좀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이게 y는 2x 빼기 1과 y는 2x 더하기 9의 가운데 점이고요. 이 직선이 중심을 지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점이라는 거는 이 y는 2x 더하기 4를 지나니까 이 중심을 a, 2a 더하기 4라고 넣으시면 네, 우리가 굳이 문자를 두 개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x좌표를 a라고 놓고 이 식 위에 a를 넣어버리시면 2a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y 값이요. 자,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y는 2x 플러스 9 위에 점을 아무거나 잡아보세요. 아무거나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x에 0 넣고 y에 9 넣어 볼게요. 그러면 y는 2x 빼기 1 직선하고 0,9y 거리를 구하시고요. 이 거리를 절반 하시면 반지름이 됩니다. 자, 볼게요. 2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고 잡고 점과 직선 사이 구하시려면 이렇게 놓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0,9y 거리를 한번 구해 볼게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0, 9 넣으시면 마이너스 9 빼기 1이니까 그냥 절대값 하면 10이 됩니다. 루트 5분의 10이거든요. 자, 루트 5분의 10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 유리화 하시면 이렇게 되고 약분하시면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름이 2루트 5.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니까 반지름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x 빼기 a, 중심을 a, 2a 더하기 4로 잡았으니까요. 제곱 더하기 x 아니죠, y죠. y 빼기 2a 빼기 4의 제곱은 반지름이 루트 5라고 했으니까 5라고 잡으시고 여기에 마지막 힌트 원점을 지난다가 있습니다. 0,0을 넣으시면 a가 나올 겁니다.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빼기 4의 제곱이니까 즉 2a 더하기 4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금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계속 계산 연습을 하셔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처리, 음수 처리 잘 하시고요. 4a 제곱, 2a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6a 더하기 16은 5가 되겠습니다. 5를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래서 5a 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11은 0이 됩니다. 자, 정말 식이 이상하게 나오지만 이게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5a랑 a로 잡으시고 11이랑 1이랑 잡으시고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a, 11a니까 16a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a가 마이너스 5분의 11 하나 나오고요. 또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집어 넣으셔서
a, 2a 더하기 4를 다시 세팅을 하시면 네, 두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답을 보여드리면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x 더하기 5분의 11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분의 2의 제곱은 5. 이거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5. 요 두 개가 두 식이 나옵니다. 이 두 식은 우리가 풀었던 여기에다가 a에 마이너스 5분의 11을 넣으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번도 잘 외워주시고 네, 말 그대로 풀이를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원 위의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최대한 그럴듯하게 그려보시면 반지름이 5인 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는데요. 자, 그리고 0,5가 여기에 딱 붙어요. 그리고 4,3도 보시면 이 원 위의 점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B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은 AB 선분은 고정이죠. AB 선분은 고정이고요. 그리고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AB를 이은 이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원은 항상 멀리 이용한다. 중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최대 거리가 될 겁니다. 수직으로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중심과 이 직선과의 거리를 먼저 구해 볼게요. 0,5와 4,4를 잇는 이 직선을 구하시면 기울기가 가로로 넷, 세로로 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세요.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2,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0,5를 이용해서 해볼까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5를 지난다 하면 y 빼기 5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그런데 0은 x 빼기 0 해봤자니까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좋게 2를 곱해서 x 더하기 2y 빼기 10은 0이라고 예쁘게 해 주시고 이 직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의 제곱 4, 0,0 집어넣으시면 10이 됩니다. 루트 5분의 10이네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나왔는데 루트 5분의 10은 2루트 5인가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분이 아니라 분모 유리화 하시면 네, 2루트 5가 맞네요. 2루트 5가 나온다고요? 네,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2루트 5예요.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요, 반지름을 더해 주시면 돼요. 반지름이 5죠. 그러면 5 플러스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삼각형을 만들면 이게 이제 최대 크기의 삼각형이 되거든요. 자, 다시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높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가 5 더하기 2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럼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0,5가 있고 4,3이 있죠. AB의 거리는요. 자, 여기가 0에서부터 4니까 4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4, 46 더하기 2는 4. 그러면 20 되니까 AB의 선분의 길이는 루트 20이 되겠습니다. 루트 20이라 하면 2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올 텐데 어떻게 해요? 밑변이 2루트 5고요. 곱하기 높이가 5 더하기 2루트 5고요.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시면 되는데 2 약분하시고 그러면 5 루트 5 더하기 5, 20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루트 5 더하기 10 또는 그냥 10 더하기 5 루트 5라고 써주시면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들은 다 외우세요. 여기서 살짝밖에 변형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 14번은요. 원이 있고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 2,a를 지난답니다. 이건 약간 모음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자, 넘기면 일단 마이너스 3 되고 4랑 9 더하기 13 넘겨주면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위의 점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영리하게 푸는 게 필요하겠네요. 뭐 무식하게 풀면 풀 수는 있겠지만 좀 영리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을 합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반지름은 10, 루트 10이래요. 루트 10은 2는 4, 3, 3은 9, 3점 얼마니까요. 일단 그래도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게 뭐죠? 정확하게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될 겁니다. 원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원이 이렇게 될 잠시만요. 자, 다시 원이 이렇게 될 건데 이 위에 마이너스 1,0에서의 이게 마이너스 자, 다시 죄송합니다. 좌표 평면을 하지 않고 그릴게요. 지금 제가 차 안에 있어서 좀 불편해 가지고 자, 원이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 위에 서의 접선이 2, 얼마를 지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 항상 뭘 이용한다고요? 중심을 이용하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1,0이라 그랬는데 지금 기울기부터 찾을게요. 직선을 구하려면 직선은 한 점과 기울기만 아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3을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얘와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이은 기울기부터 구하면 다시 마이너스 1,0이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습니다. 가로로 한 칸, 위로 세 칸이요. 그래서 기울기가 3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y 플러스 1 쓰시고 점 하나하고 기울기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1이 식이 되고요. 이 식에 2,a가 지난다 그랬으니까 2 집어넣고요. a 집어넣으시면 a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1, 즉 3분의 3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풀다가 이게 오류가 나서 제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했는데 이 부분이 녹화가 안 됐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좀 이상하다고 하고 다시 풀라고 했던 이 부분이요. 다시 보시면 제가 XY를 헷갈려서 이상해졌어요. 다시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1,0이니까 Y 빼기 0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1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에 2,A가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X에 2 넣고 Y에 A 넣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3, 즉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고요. 그래서 12, 13, 14 이 발전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게 살짝 변형해서 시험에 나올 테니까 이거는 그냥 외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